자, 어떻게 할까? 자, 11번 문제 보시면 이거의 부분집합 중 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확률? 문제가 뭐지 정확하게? 이것이 포함될 확률. 다시 이거의 부분집합 중 얘가 포함될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내가 처음에 하고 싶은 게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가 전체 경우의 수잖아.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2의 n승이죠.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럼 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예요? 얘를 포함하는 이 원소 중에서 k개를 포함하니까 몇 개예요? 얘들아, 이 부분집합 중에서 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예요? 이 원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그럼 나머지들만 선택하면 되잖아요. 몇 가지예요? 2n-k승. 이게 답이죠.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2n승분의 2n-k가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 2의-k인가요? 네, 이게 확률이에요. 쉽죠? 그러면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타일이 무수히 많은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동전을 떨어뜨릴 때 한 장에 떨어뜨려지는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동전의 중심이 떨어질 수 있는 제일 큰 영역은 그러니까 전 영역은 여기죠. 그러니까 분모는 다 100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한 장의 타일에만 떨어지려면 동전의 중심이 어디 떨어져야 될까? 이렇게 나눠봐. 여기 안에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동전의 중심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요 영역 안에 들어와야지만 한 장의 영역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가 지금 1이죠. 맞아요? 그럼 여기 8이죠? 여기도 8이죠. 그래서 P1의 확률은 얼마라는 거야? 100분의 64라고 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P2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장의 타일에 떨어지게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두 장의 타일에 떨어지려면 동전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여기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 반지름이 1이니까 여기를 넘어서서 여기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동전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 내 말 이해했어? 그럼 내가 결국 구하고 싶은 영역은 어디냐면 분모는 다 100이랬어. 요 영역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여기 얼마죠? 저 얼마예요? 다 더하면? 얼마예요? 32죠? 자, 세 번째는 세 장의 영역의 타일에 떨어지게 되는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세 장에 떨어지려면 동전의 중심이 어디 떨어져야 될까? 만약에 동전의 중심이 여기쯤 있어. 여기쯤 있으면 반지름의 길이 1인 원을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걸치지. 그 다음에 여기가 1보다 짧잖아.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도 넘어갈 거야. 이해했어? 하지만 네 장이 안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내 말 이해하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반지름의 길이 1인 원을 그려봐. 여기잖아 지금. 맞아? 여기 안에 떨어진다면 여기까지가 1이 안 돼. 하지만 만약에 동전의 중심이 여기 있다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서 네 장이 다 떨어질 수 있는 거지. 내 말 이해했어? 그러니까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여기 내 모퉁이에서 여기에 떨어지게 되는 확률이 세 장의 타일에 걸치게 되는 확률이죠. 그럼 여기에 떨어진다는 거는 요 한 정사각형의 크기는 1인데 여기는 4분원이잖아요 지금.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의 넓이가 얼마야? 4분의 파이지. 그러니까 1에서 4분의 파이를 빼준 게 몇 개 있어? 4개 있지. 그러니까 분자에 뭐 들어가야 한다는 거야? 4 빼기 파이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4장의 타일에 떨어지게 될 확률은 방금 말한 것처럼 여기에 떨어지면 4장에 떨어질 수 있죠? 그럼 요 네 모퉁이를 다 더해버리면 얼마예요? 파이가 되죠? 그래서 100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전체 영역을 다 구한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얘네들을 다 더해보면 돼요. 그럼 확률이 1이죠. 그러니까 동전이 여기 안에 떨어졌을 때 그게 여기 안에 떨어지는 게 전 영역의 크기가 되고 어느 위치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의 타일에 걸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네. 정리해보세요. 쉽죠? 안 쉽냐? 18번은 애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 일단 1부터 9까지 적혀있는 공 중에서 3개를 꺼내는데 합도 홀수면서 곱이 3의 배수가 되는 확률을 구하래. 그럼 일단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죠? 9개 중에서 3개를 꺼내니까 얼마예요? 9시 3이죠. 얘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9, 8, 7을 3의 1로 나눠보면 3, 4, 12에 7 곱하니까 84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실 확률 문제는
확률을 몰라서 틀린다고 얘기하기엔 좀 그래. 그냥 경우의 수를 잘 못 세는 거야. 그럼 합이 홀수가 되면서 곱이 3의 배수가 돼야 된대. 그럼 합이 홀수가 된다는 거는 어떤 경우가 있지? 첫 번째 경우는 홀수 더하면 되지. 그러니까 홀수 3개를 더해서 일단 합이 홀수가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짝수 홀수도 있나? 그럼 홀수 하나랑 그 다음에 짝수 2개를 포함하는 경우. 그럼 내가 경우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만 세면 되거든. 그럼 일단 1부터 9까지 중에서는 홀수가 1, 3, 5, 7, 9 이렇게 5개가 있거든. 그럼 이 중에 어느 3개를 뽑아서 곱이 3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럼 어떻게 세면 돼?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1, 5, 7을 뽑는 것만 빼주면 되지. 맞아? 그럼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하나를 빼면 되겠네. 그럼 얘는 몇 가지지? 9가지지. 맞습니까? 그럼 홀수 하나랑 짝수 2개를 뽑는 경우에서 곱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뭐가 있을까? 그럼 홀수는 1, 3, 5, 7, 9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짝수는 4와 6 이런 게 있었거든. 그러면 경우가 좀 2, 4, 6, 8 두 개밖에 안 썼죠? 네, 2, 4, 6, 8 이렇게 4개가 있죠. 여기 4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 뽑고 이 중에 2개를 뽑는 경우 중에 곱도 3의 배수가 되는 걸 뽑고 싶어. 그럼 어떻게 뽑으면 돼? 문제는 뭐냐면 홀수 하나를 뽑을 때 3을 뽑느냐 9를 뽑느냐 그렇지 않은 수를 뽑느냐로 나눠야 되잖아. 경우를 또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그럼 2-1번은 어떤 경우냐면 홀수 중에 하나를 뽑는데 3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음에 9를 포함하는 경우, 세 번째는 2-3번째는 우리가 3과 9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 하나를 뽑는 경우로 나누면 될 것 같아. 맞아? 그럼 만약에 3을 뽑았어. 그럼 일단 3의 배수는 만족시켜. 맞지? 그러면 이 중에 어느 2개만 뽑아도 되잖아. 맞아? 그럼 이 중에 어느 2개만 뽑는 경우가 몇 가지야? 4시 2지. 맞아? 6가지지. 얘도 똑같이 6가지지. 그럼 3과 9를 뽑지 않았어.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중에서는 3의 배수를 반드시 뽑아야 돼. 그럼 이 중에 3의 배수는 6이 하나밖에 없잖아. 6을 하나 반드시 뽑아야 돼. 6 하나 선택. 그럼 2, 4, 8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 맞아? 3과 9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 하나 선택. 이해했어? 그럼 이거 다 세면 몇 가지야? 12에 21에 30가지지.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84분의 30이니까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 28분의 10이냐? 그러면 14분의 5 이렇게 나오는 건가? 계산 맞냐? 네, 이게 답인 거죠. 요 각각의 가로줄, 그러니까 1번 줄, 2번 줄, 3번 줄, 요 줄에서 각각 하나씩 선택했을 때 그 세 개의 수의 곱이 뭐가 되는 확률? 걔를 뭐로 나눴을 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확률을 구하래. 그럼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게 나머지잖아. 그럼 이 지금 숫자들이 이렇게 적혀 있긴 하지만 결국 관심 있는 건 뭐다? 나머지가 관심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들을 다시 한번 써볼까? 요 표에다가. 그러고 싶지 않니 얘들아? 그럼 2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2지. 4를 3으로 나누면 1이지. 8은 2지. 16은 1이지. 32는 2지. 64는 1이지. 128은 2지. 256은 1이지. 그 다음에 512는 2지. 3으로 나눴을 때. 맞아? 그럼 일단 나머지들만 쫙 써봤어. 그럼 각각의 가로줄에서 하나씩 선택했을 때 그것들의 곱이 나머지가 1이 되는 확률은 구하래. 그럼 역시 경우를 나눠야 되거든. 경우를 어떻게 나눌까? 여기 세 개, 이 다 1만 곱하는 경우 있지. 첫 번째는. 맞아? 각각의 가로줄에서 1만 선택하는 방법. 나머지가 1인 것만 선택하는 방법. 또 뭐가 있을까? 2를 하나 선택했어. 그리고 나머지 1을 곱해버리면 나머지가 2니까 안 돼. 2를 2개 선택하고 1을 곱하면 4를 3으로 나누는 거니까 나머지가 1인 거 맞아. 그럼 두 번째는 2 2개, 1 1개. 2 2개, 1 1개. 어떻게 써야 이쁘게 쓰지? 2를 2번 선택. 그 다음에 1을 1번 선택. 근데 2를 3번 선택하면 8이니까 역시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라서 안 돼.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어차피 이런 수학적 확률을 구하는 문제는 전체 경우의 수를
그 중에서 1만 선택하는 거 몇 가지야? 이 중에 하나 선택, 이 중에 하나 선택, 이 중에 하나니까 두 가지지. 맞아? 그 다음에 2를 두 번 선택하고 1을 한 번 선택하는 경우는 그 1이 1번 줄에서 선택되느냐, 2번 줄에서 선택되느냐, 3번 줄에서 선택되느냐, 요 세 가지 경우로 나뉘네. 그럼 1번 줄에서 1을 선택했어? 그럼 나머지는 몇 가지? 두 가지. 맞아? 이건 서로 배반이니까 더해야 되지. 내 말 이해하니? 자, 두 번째는 1번을 2번 줄에 선택했어. 그럼 이 중에 하나 선택하고 나머지 2 선택해야 되니까 둘, 8가지. 이해했어? 자, 2를 세 번째 줄에서 선택했어. 둘, 하나, 두 가지. 얘는 12가지야.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9C3이 얼마였냐? 아까 84였냐? 그러니까 84분의 얼마야? 14. 2로 나눌 수 있냐? 그러면 42분의 7. 이게 답이겠네요. 쉽죠? 틀렸어요. 뭐가 틀렸죠? 9C3이 네? 그래요? 9, 8, 7, 3, 2, 1 2, 4, 3, 3, 3, 4, 12, 84. 그럼 84분의 14. 그러면 42분의 17. 틀렸는데? 뭐가 틀렸을까? 네? 뭐라고요? 아, 이게 9C3이 전체 경우의 수가 아니네요. 왜냐면은 각각 가로줄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27가지죠? 그러니까 답은 27분의 14로 써야 되겠죠. 이게 아까 문제가 뭐냐면 요 3엔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꺼내는데 그 수들을 A, B라고 했거든요. 적힌 두 수를 각각 A, B라고 했어요. 그리고 문제에 조건이 있네요. 큰 수를 그냥 B로 정의한 거죠. 알겠습니까? 순서가 바뀌는 걸 무의미하게 생각해라 이거죠. 다시 3엔장의 카드 중에 2장을 뽑아서 그 두 수를 A, B라고 했고 B는 더 큰 수를 말한대요. 이렇게 되는 확률을 구하래요.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3엔개 중에서 몇 개 뽑아? 2개를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죠. 그럼 내가 요거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세줘야 돼요. 그러면 A가 일단 뭔지를 모르잖아요. A가 더 작은 수니까 A가 뭐일 때부터 세볼까? 1일 때부터 세볼까? 그럼 B가 될 수 있는 건 뭐부터야? 4부터 3엔개죠. 얘 몇 개요? 3n 빼기 3개인가요? 3n 빼기 3개? 맞아요? A가 만약에 2라면 어디서부터 되죠? 7부터 가능한가요? 이 전체 경우 수가 몇 개요? 얘는 3n 빼기 몇 개요? 6개죠? 그럼 A가 어디까지 가능해요? A가 만약에 n이면 B가 3n이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건 어디까지예요? n-1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야 B는 3n 빼기 2랑 3n 빼기 1이랑 3n 요 세 가지 중에 하나 나와야 되니까. 그럼 요거는 3개예요. 얘를 다 더한 게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죠. 그럼 요건 어떻게 다 더하죠? 여러분 시그마 배웠잖아요. K는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3K 이렇게 하고 싶지 않나요? 요거 계산하면 얼마죠? 2분의 3에 n의 n-1이죠. 설마 이걸 모르진 않죠. 네.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였는데 2분의 1에 3n의 3n 빼기 1이죠. 맞습니까?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예분의 예잖아요. 예분의 예니까 2분의 3n이 약분되죠. 그럼 예분의 예니까 답은 얼마예요? 3n 빼기 1분의 얼마? n-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눈이 나오면 이쪽으로 한 칸. 그 다음 짝수의 눈이 나오면 Y축으로 한 칸. 8번 던진다. 원점과 거리가 6 이하가 되는 확률을 구하라.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처음에 점 P가 원점에 있는데 8번을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면 이쪽으로 가고 짝수 눈이 나오면 이쪽으로 가는데 8번 던진 결과가 원점과의 거리가 6 이하가 되도록 하는 확률을 구하라는 게 문제죠.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요? 전체 경우의 수는 얘를 8번 던지는데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요? 2의 8승이죠. 맞죠? 이거 아니면 이거 중에 나오니까 다시 되돌아오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은 2의 8승이에요. 그 다음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6 이하래요. 그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6인 점을 좀 찾고 싶지 않나요? 맞습니까? 이런 원이 있어야 되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6이려면. 자, 그런데 요 거리가 6 이하라고 했으니까 될 수 있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지금 0,6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0,5죠. 얘는 지금 1,5, 2,5.
그러니까 여기 좀 애매하죠. 좀 찾아봐야겠네요. 그럼 5가 되도록 하는 거. 요 지금 원의 방정식이 얘잖아요. 그럼 y좌표가 5라면 x는 어디까지 가능할 거냐라는 건데 25니까 11이죠. x는 3까지 가능하죠. 맞습니까? 4는 안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4라면 y좌표가 4라면 가능한 게 뭐죠? 16이니까 20까지 가능하잖아요. x제곱이. 그럼 x는 역시 4까지 가능하네요. 맞습니까? y좌표가 만약에 3이라면 9니까 27이냐? 27이면 x가 어디까지 가능하죠? 5까지 가능하죠. 3이면은 1, 2, 3, 4, 5. 그래서 이런 점들을 무슨 점이라 불렀죠? 격자점이라 불렀죠. 얘를 좀 세고 싶어요. y가 만약에 2라면 32니까 x는 5까지 다 가능합니다. 1, 2, 3, 4, 5. 생각해보면 0일 때 6이니까 1일 때도 그냥 5까지밖에 다 가능하지 않아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요 지금 8번 움직여서 될 수 있는 경우를 찾으라고 하는 건데, 그럼 x랑 y좌표가 일단 8인 점, x랑 y좌표의 합이 8인 점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럼 합해서 8이 되는 건 뭐가 있죠? 3,5 가능하죠. 그 다음에 4,4 가능하죠. 5,3 가능하죠. 6,2니까 안 되죠. 요 세 가지에 떨어지게 되는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찾고 싶은 건. 그럼 첫 번째는 이렇게 되는 확률을 구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되는 확률은 x좌표로 3번 가고 y좌표로 5번 올라가야 돼요. 그럼 이거의 경우의 수를 세라고 하는 거죠. 이거의 순서가 뒤바뀌는 것까지는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같은 것이 포함된 경우의 수죠. 그럼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8팩을 뭐로 나눠줘야 돼요? 3팩, 5팩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럼 얘 몇 가지입니까? 8, 7, 6을 6으로 나눠주니까 56가지죠. 자, 두 번째는 여기 있다는 거는 요 화살이 4개 가고 위로 4번 올라가야 돼요. 그럼 얘는 역시 8팩을 4팩, 4팩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럼 8, 7, 6, 5를 4, 3, 2, 1로 나눠줘야 돼요. 8, 7, 6, 5를 4, 3, 2, 1로 나눠버리면 4, 2, 8, 3, 2, 6, 70까지죠. 맞습니까? 여기 있는 경우는 오른쪽으로 5번, 위로 3번인데 얘랑 똑같죠? 맞아요? 요거 하나, 둘, 셋, 넷, 5이랑 위로 3번. 얘도 56가지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2의 8승분에 얘네들을 다 더하면 되죠? 그럼 110이랑 70이니까 182가 되겠네요. 뭐로 나누어질까요? 2로 나눠보면 91이죠. 2의 7승. 또 나눠지는 거 있습니까? 없어 보이는데요?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들을 차례대로 x1부터 x5라고 했는데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확률을 구하래요. 역시 내가 따지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전체 경우의 수죠.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요? 한 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가지잖아요. 근데 5번 던졌으니까 6의 5승이죠? 그럼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찾으래. 어떻게 찾을까? 지금 겹치는 게 있네. x3가 겹치지. 그러니까 x3를 기준으로 나누고 싶지 않냐? 그럼 x3가 뭐가 되는 경우? 그렇죠. x3가 1이 되는 경우. 얘가 1이면 여기도 무조건 한 가지죠. 다 1이 돼야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한 가지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무조건 한 가지. 그럼 만약에 x3가 2라면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등호가 들어가면서 커진다. 중복조합이죠. 그럼 이때는 몇 가지죠? x3가 만약에 2야. 요거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졌어요? 중복조합으로 표시해주면. 얘들아 그러지 말고 2H 3이죠. 여기도 2H 3이죠.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이에요. 근데 이게 몇 가지였냐면 4C3이니까 4가지인가요? 그러니까 얘 16가지죠. 나 맞게 설명했나요? 2H3이면 3H예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2H3이죠. 자, 세 번째는 X3가 만약에 3이라면 1, 2, 3이라는 그 세 개의 숫자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몇 가지요? 이거 틀린 것 같은데요? 2H2죠. 네, 2H2니까 몇 가지요? 9가지. 얘가 이제 3H2가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몇 가지죠? 4C니까 36가지인가요? 네 번째는 X3이 만약에 4라면 4H2죠? 요거 역시 제곱이죠? 그럼 몇 가지죠? 5C2니까 몇 가지예요? 10가지죠? 100가지죠? 맞아요? 다섯 번째는 X3이 만약에 5라면 5H2를 말하는 거죠? 요거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몇 가지예요? 6C2죠? 그럼 얼마예요?
6, 5, 30이니까 15, 225인가요? 여섯 번째는 x3이 만약에 6이라면 6h 2죠? 요거 제곱은 7c2죠? 21의 제곱이죠? 얼마예요? 441인가요? 맞습니까? 내가 찾고 싶은 건 이거 전체분에 이거 다 더하래요. 자, 계산해볼까요? 10, 자, 10, 46, 146, 146 더하면 369. 369 더하니까 몇 가지죠? 810. 맞아?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요거네요. 자, 약분이 좀 됩니까? 6으로 일단 약분 될 것 같지 않나요? 150이죠. 아닌가? 안 되나? 자, 3으로 먼저 약분할 수 있죠. 6 돼요? 6으로 약분하면 얼마예요? 6, 1은 6. 6, 30, 6, 4, 24. 130. 뭐야? 6의 4승? 또 뭐로 약분되냐? 3으로 일단 또 약분되네요. 그럼 3, 4, 12, 3, 5, 15. 9로 약분합시다. 9로 약분하면 어떻게 되냐? 9, 1은 9, 9, 5, 45. 얘는 2의 제곱, 3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거꾸로 썼죠? 9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3으로 또 약분되네요. 5, 2의 4승 곱하기 3. 이렇게 숫자가 깔끔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틀렸는데? 네. 더할 때 틀렸어요. 여기서 300, 70. 내가 왜 계산한다 그래서 이러고 있는지. 자, 여기 얼마냐? 그럼 812냐? 맞아? 812지? 여기 812지? 그럼 약분하면 뭐가 남아? 2로 약분해볼까? 그럼 2의 4승 곱하기 3의 5승이야. 403이야. 또 뭐로 약분돼? 왜 403이야? 2로 약분했는데 406이야. 또 2로 해. 203이야. 그럼 8 곱하기 3의 5승이야. 그럼 약분 안 될 것 같아. 그럼 8 곱하면 8, 3, 24, 8, 4, 32, 8, 2, 16. 1944분의 203이죠. 네, 이게 답이에요. 자, 이런 문제의 답이 이렇게 써 있으면 아닌 것 같죠. 네. 여러분들 이게 이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런 거냐면 답이 항상 깔끔한 문제만 풀어서 그래요.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세 자리 이하의 정수로 나오는 답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풀어봐야 돼요. 북일고도 그런 문제 많이 나와. 학교 내신에서 막 8분의 3 빼기 루트 5. 주관식 답인데 이렇게 써 있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 자기가 풀어놓고도. 그러니까 애들이 불안해서 다음 문제로 못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답안이 깔끔한 것만 푸는 그런 걸 좀 지양하세요. 이런 걸 보고도 내가 확신이 있으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자, 요 지금 프라바벌리타라는 문자가 있는데 같은 문자가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방법을 구하래. 확률을 구하래. 자, 그러면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를 세야 되잖아. 근데 봐봐. 얘를 이렇게 풀어볼게.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얘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지. 그럼 총 11개의 문자가 있으니까 11팩토리얼인데 같은 문자가 뭐가 있지? B도 2개 있고 I도 2개 있지. B가 2개, I가 2개. 그럼 얘네들은 순서 바꾸는 게 무의미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눴어. 맞아? 그 다음에 같은 문자가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 얘네들이 이웃하지 않는 거를 빼주면 되겠지. 맞아? 다시 얘네들이 이웃하는 걸 빼주면 돼. 그러면 B만 이웃할 수도 있고 B만 이웃. 그 다음에는 I만 이웃. 근데 여기엔 또 뭐가 겹쳐? 그러니까 B만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B가 이웃하는 경우. 그 다음 I가 이웃하는 경우. 그 다음 뭐가 겹쳐? B와 I가 동시 이웃.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더해서 요 3번을 빼주면 되겠지. 그럼 B가 이웃하는 건 B를 하나로 묶잖아. 그럼 B를 하나로 묶고 나머지 10개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I가 똑같은 게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눠. 맞아?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10팩을 2팩으로 나누면 되지. 맞아? 그 다음 B랑 I가 동시 이웃하는 거는 9팩을 계산하면 되겠다. 맞아? 이 두 개를 더한 거에서 얘를 빼준 거. 요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야. 그러니까 이것분의 이거를 1에서 빼줘야 되지.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얘를 이제 계산해줘야 되거든. 근데 계산하기가 만만치 않지.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이거 계산할 수 있는 거냐? 할 수 있네.
나 왜 이렇게 계산할 수 없는 거 같지? 자, 요거 계산 어떻게 하냐? 얘를 10팩으로 묶어? 9팩으로 묶어볼까? 자, 9팩으로 묶으면 5 더하기 5 빼기 1이지. 맞아? 맞지? 그럼 얘가 얼마냐면 9 곱하기 9팩이야. 분자는. 자, 얘는 그러니까 9팩을 날려보내고 싶어. 그럼 내가 얘분의 얘를 구하는 게 확률이잖아. 얘분의 얘니까 분모는 9팩으로 날렸거든. 그럼 남는 게 2팩 2팩분의 11 곱하기 10분의 9지. 맞아? 요 2가 하나 약분됐어.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11분의 55분의 18 이렇게 나오는 건가? 맞습니까? 이런 확률이 나왔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는 이웃할 확률이니까 1에서 얘를 빼주자고 했죠. 얘를 1에서 빼주면은 55분의 37이에요. 맞습니까? 이해하십니까? 자, 이렇게 푼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 답은 맞아요. 그 풀이도 크게 별반 다르진 않거든요. 풀이도 뭐 틀렸다고 주장할 만한 부분은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답도 맞고 풀이도 맞기는 한데 선생님 이렇게 풀지 말라 그랬어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이유를 얘기해줘요. 자, 이렇게 푸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풀면 틀리는 경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뭐가 이렇게 풀면 왜 안 될까요?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때는 같은 문자가 들어가 있더라도 같은 문자가 서로 다른 문자를 보고 계산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풀으라고 했었냐면 여기가 B가 있긴 하지만 같은 문자긴 하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이라 그랬어. I도 여기 서로 이름이 다른 걸로 붙이라고.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요거로 보지 말고 전체 경우의 수를 그냥 11팩토리얼로 보라고. 그럼 B가 이웃하는 거 여기 분모가 없지. 얘도 지금 B와 I가 동시에 이웃하니까 여기다 뭐 곱해줘야 돼? 이거 나 맞게 한 거냐? B가 이웃한다. 그럼 이거로 나누는데 나누지 말아야 되고. 근데 여기서 B가 이웃하는 거 이거 곱할 수 있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B가 I가 동시에 이웃해. 그럼 B 하나로 묶고 I도 하나로 묶어. 그럼 9팩에다가 2팩 2팩 곱해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얘보다 얘를 한 거에 4팩으로 나눠주니까 사실 얘랑 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지만 나중에 틀릴 일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똑같아요. 답은 똑같지만 항상 같은 문자가 포함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의 문자를 서로 다 다르게 봐서 근원 사건이 모두 일어날 확률이 같게 만들어줘서 푸는 게 올바른 풀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일단 3으로 나누어 떨어질 확률은 어떻게 구할까요? 전체 경우에서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몇 번 던진 거죠? n번 던진 거죠? 그럼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걸 빼주면 되죠. 맞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눈의 수의 곱이 x라고 했으니까 x가 3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거는 적어도 한번 3의 배수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적어도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6건의 확률을 구하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1에서 3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수들은 1, 2, 4, 5죠. 그러면 주사위는 전체 6가지 경우가 있는데 3분의 2 요거 n승 요거 빼주면 이게 답이네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두 번째는 x가 4로 나누어 떨어지게 되는 확률을 구하래요. 나누어 떨어질 확률. 그럼 4로 나누어 떨어지는 건 어떻게 계산할까?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적어도 4의 배수가 하나는 있어야 돼. 맞아? 6건을 생각할 건데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거는 4의 배수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확률. 4의 배수가 하나도 없을 확률을 빼주겠다고. 이해했죠? 그럼 4의 배수가 하나도 없을 확률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첫 번째는 홀수만 다 뽑아버리면 되죠. 맞습니까? 홀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 자, 두 번째는 4의 배수 짝수인데 2나 6은 한 번만 들어가도 돼요. 맞아요? 한 번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홀수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맞습니까? 2나 6이 두 번씩 들어가게 되면 4의 배수가 되니까 안 되죠. 그럼 이런 경우의 수를 세서 빼주겠다고요. 그럼 홀수가 되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이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2나 6이 한 번만 들어가. 그럼 n번 중에 한 번만 들어가. 그럼 n번. 맞아? 그럼 나머지 n-1번은 다 홀수가 나와야 돼. 그럼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뭐였어?
3의 몇 승이야? n-1번인가? 이해했냐? 1, 3, 5밖에 없으니까. 맞지? 이건 경우의 수고 이건 확률이야. 그럼 얘는 이거는 6의 n승으로 나눠야 돼.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 둘을 더한 거를 1에서 빼주자고. 내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1 빼기 2분의 1의 n승 빼기 더 이상 약분이 되나요? 3의 n-1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그거는 2의 n승분의 뭐가 남는 거죠? 3분의 n 곱하기 2의 n승분의 이렇게 남는 거죠. 맞습니까? 요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네요. 맞습니까? 네. 정리해봐요. 그러니까 얘를 2분의 n승으로 또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1 빼기 2분의 1 아니다 1 빼기 2분의 1의 n승으로 묶으면 1 더하기 3분의 n에 2의 n승분의 1 이런 식으로 아마 답이 써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리해 보세요. 뭐 틀린 거 있나요? 나 찾았냐? 뭔가 틀린 거 있어요? n번 중에 한 번만 2와 6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n번 중에 한 번, n시 1이죠. 2 또는 6이니까 여기다 뭐 곱해야 되나? 2를 곱해야 되네요. 그럼 여기가 지금 2가 있어야 되죠. 여기가 2n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요. 알겠어요? 문제가 어렵지는 않은데 12번은 애들이 많이 계산을 정확하게 못하거든. 자, 문제는 뭐냐면 주사위를 한 번 던졌어. 주사위를 몇 번 던지는 거야? 한 번 던지는 거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 오케이?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졌잖아.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3호로 나눈 거에 목만큼 우리가 움직인대. 근데 걔를 우리가 3에 던지자고 한 거지. 맞아? 그러면 주사위 눈이 1, 2, 3, 4, 5, 6이면 3으로 나눴을 때 몫은 얼마야? 0, 0, 1, 1, 1, 2 이렇게 나오냐? 맞냐? 그러니까 이 목만큼 움직인다고. 그럼 우리가 다시 A로 돌아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3번을 했을 때 다시 A로 돌아오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게 3칸을 움직여야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한 칸 한 칸 한 칸 가는 방법. 맞아? 혹은 안 움직이고 한 칸, 두 칸 가는 방법. 또 뭐가 있을까요? 두 칸, 두 칸, 두 칸 가는 방법도 있죠. 맞아? 요 세 가지 경우들이 서로 다 배반이니까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한 칸 한 칸 한 칸 움직이는 확률은 얼마인가요? 얘는 확률이 얼마죠? 2분의 1이죠. 요 한 칸이 나올 확률은.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얘는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이죠. 얘는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요 세 개의 합을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얘를 계산하면 8분의 1이고 얘는 36분의 1이고 얘는 216분의 1이죠. 얘를 다 통분해 보시면 216분의 8이 16, 8, 7이 56이니까 27, 그다음 6 플러스 1. 이게 답이네요. 216분의 얼마예요? 34. 2로 나누면 108분의 17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의 답을 내볼래요, 그러면? 틀렸어요. 뭐가 틀렸죠? 27분의 8이 돼야 되는데. 아, 순서 바꾸는 걸 고려하지 않았나요? 아, 그러네요. 얘 같은 경우는 순서가 바뀔 수 있죠. 얘는 그래서 곱하기 뭐 해줘야 돼요? 6을 또 해줘야 되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가 이제 6을 더 해줘야 되니까 36이죠. 얘가 36이면은 36분의 6으로 써줄게요. 그럼 얘가 얼마죠? 64죠? 64니까 2로 나누면은 32죠. 또 나눠지죠, 그러면? 16. 4로 나눌 거야? 4, 2, 8, 4, 7, 28, 4, 8에 32. 이렇게 나오겠죠. 27분의 8. 그럼 밑에 거 2번 해보세요.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적어도 한 바퀴 돌게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적어도라는 말이 또 있으니까 안 돌게 되는 경우를 빼주면 되잖아. 그럼 안 돌게 되는 경우는 두 칸 가거나 한 칸 가거나 움직이지 않는 경우들의 합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일단 움직이지 않는 경우는 3회가 전부 다 0이면 되고 두 번째는 한 칸만 가는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두 칸만 가는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고 이거 말고 없죠. 그러니까 이 확률을 빼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전체 1에서.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확률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래서 27분의 1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3분의 1, 3분의 1, 2분의 1인데 순서 바꾸는 게 세 가지죠. 6분의 1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3분의 1, 3분의 1, 6분의 1. 순서 바꾸는 게 세 가지니까 얼마인가요? 18분의 1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3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순서 바꾸는 게 세 가지죠. 그리고 얘는 4분의 1이에요. 그럼 1에서 얘네들의 합을 빼주자고 하는 거죠. 얘네들이 뭐로 통분이 될까요? 27이랑 18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예요? 108인가요? 108? 154? 54? 얘도 54가 되냐? 4는 안 되지. 그럼 이 4개의 최소 공배수는 108로 봐야겠죠? 그럼 108분에 몇 개가 들어가죠? 4. 얘는 18. 얘는 6. 얘는 22. 27.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내가 이걸 다 더해버리면 얼마냐면 108분의 10이니까 28이고 40, 55인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1에서 얘를 빼줘야 되니까 108분의 얼마죠? 53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게 답이에요. 자, 봐봐. 다시 조건 확률의 이제 계산 문제인데 간편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게 뭐였냐면 요 P, B 바이 요런 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줬거든. 얘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한다고 했어?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라는 사건이 일어난 확률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고 했지. 그리고 얘는 계산은 어떻게 했지? PA분의 P A큐브 이렇게 계산했던 거 기억나냐? 요 계산 방법만 알면 다 풀 수 있어. 그럼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 얘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PA가 0.3이라고 나와 있고 PA밥이는 0.25래. 그럼 제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B분의 PA큐브. 얘가 지금 뭐라고 나와 있는 거야? 0.25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얘를 보면 어떻게 하고 싶죠? 무슨 법칙 쓰고 싶어요? 드모로간 법칙 쓰고 싶죠? 얘가 얼마예요? 0.6이라고도 나와 있는 거죠.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뭘 계산할 거냐면 자, 여기 지금 PB를 먼저 구하래요. 그럼 PB는 어떻게 구할까? 자, 봐봐. PA교비가 지금 얼마냐면 0.25 PB잖아?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요 PA 합 B를 먼저 써보면 얘는 A가 일어날 확률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다음에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을 빼줘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PB를 먼저 구할 수 있죠. 얘가 0.6이래요. 그럼 넘기니까 0.3이죠. 0.75 PB가 0.3이죠. 그럼 PB가 얼마예요? 75분의 30 이렇게 나오나요? 5로 약분하면 얼마인가요? 이렇게 되냐? 15분의 6이에요. 그럼 PA밥이를 구하려.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데? PA분의 PA교비로 구하자며. 맞습니까? 그럼 PA가 뭐로 나와 있어? 0.3으로 나와 있지? 그 다음 PA교비는 여기에다 4분의 1 곱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다 4분의 1 곱하면 얼마야? 30분의 이거 약분 되는구나. 얼마냐? 3으로 약분하면 5분의 2인가? 그럼 얘는 0.4죠? 사실은. 맞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4분의 1 또 곱한 게 PA교비죠? 그럼 얼마예요? 0.1이죠?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이런 단순한 계산 문제는 요식만 알면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10개의 제비 중에 3개의 당첨 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A, B 순으로 우리가 뽑아 나가재.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가 당첨될 확률을 구하고 B가 당첨될 확률을 구해보래. A가 먼저 뽑고 B가 나중에 뽑는다는 얘기야. 그럼 첫 번째 A가 당첨될 확률은 얼마야? 10개 중에 3개가 당첨 제비가 들어있어. 10분의 3이죠. 얘는. 이건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중학교 때 하듯이 해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어? B가 당첨될 확률은 처음에 A가 당첨되지 않았으면서 B가 당첨될 수도 있고 A가 당첨됐을 때 B가 당첨될 수도 있잖아. 그럼 처음에 A가 당첨되지 않았으면 10분의 7이지. 그럼 이제 9개 남았지? 당첨 제비는 3개 그대로야. 맞아? A가 처음에 당첨되는 건 10분의 3이지? 그 다음에도 B가 당첨될 수도 있지? 9분의 얼마? 2. 근데 요거 계산해보면 90분의 얼마예요? 21이랑 6을 더하니까 27이죠. 그러니까 얘는 9로 약분해주면 역시 10분의 3이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요거 계산하는 걸 못할까봐 선생님이 푸는 건 아니고요. 얘를 우리가 좀 수식적으로 써보고 싶어요. 조건 확률을 이용해서. 그럼 PB라는 걸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얘는 A라는 애가 당첨이 되면서 B가 당첨될 확률도 있고 A가 당첨되지 않으면서 B가 당첨될 확률이 있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식을 쓸 수 있어야 돼. 근데 얘를 구하려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하냐면
A가 처음에 당첨이 됐을 때 A가 당첨됐을 때 B가 당첨될 확률을 곱해야 돼요. 이해했어요? 그 다음 얘는 B가 당첨이 됐어. A가 당첨이 되지 않았어. 그런 것분에 A가 당첨되지 않았을 때 B가 당첨될 확률. 얘를 곱해줘야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각각의 식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자, 얘는 일단 10분의 3이야. 앞에서 구했다시피. 그럼 얘는 A가 당첨됐을 때 B가 당첨될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9분의 2를 말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자, 얘는 당첨되지 않을 확률이니까 10분의 7이죠. 얘는 당첨되지 않았을 때 B가 당첨될 확률이니까 9분의 3인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여기 똑같이 10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내 말 이해했어? 자, 이런 게 이제 조건 확률의 대표적인 문제인데 혜준이가 이제 놀러 다니다가 5번 중에 한 번은 반드시 모자를 잃어버린대. 근데 혜준이가 친구가 3명밖에 없어서 ABC 집을 이제 방문을 하는데 순서대로 방문을 했대. 근데 얘가 모자를 잃어버렸을 때 그 모자를 B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을 구하래.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보통 이제 조건 방률의 대표적인 문제야.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조건 방률을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베이스라는 수학자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정리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베이스 정리하면 이 문제가 여러분들 검색이 돼요. 그 정도예요. 너무나 유명한 문제라. 알겠죠?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얘도 그냥 계산을 하라고 하면 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논술 같은데 나중에 서술형 같은 데나 논술 같은 데 수식으로 나열을 하라 그러면 잘 못해요. 왜냐면 연습을 안 해서 그러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모자를 잃어버렸을 사건 있잖아요. 잃어버렸을 사건을 이 사건을 먼저 잡으세요. 2라고 할게요. 2로. 왜냐면 A에서 모자를 잃어버리는 사건을 A라고 할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각각의 집에서 모자를 잃어버리는 사건을 뭐 PA, PB, PC 이렇게 두겠습니다. A, B, C 이렇게 순으로 두겠어요. 그럼 내가 모자를 잃어버릴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A에서 모자를 잃어버릴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B에서 모자를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C에서 모자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모자를 잃어버렸을 때 그 모자가 B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을 구하려면 얘를 수식으로 쓰면은 잃어버렸을 때 그게 B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이니까 얘를 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내가 얘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P2분의 P 비교 2로 계산을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계산해 주고 싶어요. 얘네들이 이제 각각 구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각각 구해 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A에서 방문을 했으니까 얘는 그냥 5분의 1이에요. 맞습니까?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A에서 모자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B에서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얘는 어떻게 돼요? 5분의 4 곱하기 5분의 1이죠. A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B에서 잃어버리는 거. 자, 얘는 어떻게 돼요? A, B에서 둘 다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죠.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이게 모자를 잃어버릴 확률이니까 이 전체를 다 더한 것 분에 얘가 와야 된다며. 그러니까 다 더한 것 분에 얘가 답이란 얘기예요. 알겠어? 얘를 만약에 계산해 보면 전체 분모는 125죠. 이거 다 통분하면 요거 먼저 계산해 볼까요? 125분의 얼마인가요? 25랑 20이랑 4를 더해 16을 더해 줘야 되지. 내 말 이해하나요? 통분해서 계산하면 그럼 125분의 얼마예요? 45니까 61이죠. 맞습니까? 그럼 얘분의 뭐가 되는 거냐면 요게 와야 되는 거잖아. 25분의 4. 요게 답이라고. 그럼 약분하니까 61분의 20. 내가 B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은 이거예요. 이게 바로 조건 확률의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알겠죠? 얘를 증명하래. 이 공사건이 아닌 세 가지 사건, A랑 A 여집합이랑 B라는 사건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는 걸 증명하래. 그럼 얘를 굳이 증명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좀 들지만 얘를 우리가 굳이 계산해 보면 얘는 우리가 PB분의 PA교비로 계산할 수 있다고 배웠잖아. 이거 계산해 보자. 그럼 얘는 PA분의 PA교비지. 그 PA가 약분하니까 분모가 PA교비예요. 이 앞에 부분은. 얘도 PA 여집합분의 PB 교집합의 여집합이죠. 맞습니까? 내 말 이해하나요? 이해하죠? 자, 분자는 뭐가 되죠? PB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하시죠? 맞습니까? 그럼 얘를 좀 정리해 볼까요? 얘는 또 뭘 의미하는 거죠? A 교집합 B의 확률과 B 차집합 A 확률. 그럼 얘는 결국 PB잖아. 뭐 틀린 것 같은데?
분자가 분자가 틀렸나요? 요게 틀렸죠. 요게 그냥 A교비죠. 다시 요게 PA분의 PA교비니까 그럼 결국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PB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PB분의 PA교비가 서로 같다는 걸 증명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베이스 정리인데 이 베이스 정리를 증명하라고 한 거잖아. 그냥 조건방울의 식만 알면 다 구할 수 있다고. 근데 얘를 우리가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것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먼저 구해줘야 되잖아. 근데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것분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냐? 다시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지. 내가 결국 구하고 싶은 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건데 그걸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된다는 게 이거 막 수식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보고 알아야 된다고. 진짜 알겠어? 그래야지 문제를 풀어. 우리가 지난번에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 이 말과 그 다음에 종속이다. 이런 말도 있고 그 다음 배반이다. 이런 말도 있거든. 그럼 너희들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일단 언어로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수식적으로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라는 건 무슨 뜻이랬어요? 언어로서 우리가 구별해보면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는 건 무슨 뜻이랬어요?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를 서로 독립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두 사건을 말하거든요. 자, 종속이라고 하는 거는 종속은 뭐야 그러면? 영향을 끼칠 때를 종속이라고 얘기하죠. 자, 배반이라고 하는 건 세영아 여기 보세요. 배반이라고 하는 건 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거. 이게 서로 배반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건이 일어나면 다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이때를 우리가 배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거에 수식적으로 어떻게 구별하느냐. 근데 우리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로 되어 있는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이것들이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석원이랑 나랑 혜준이가 화살을 쏠 거예요. 그럼 이 화살을 쏴서 요 관역에 맞추고 싶어요. 이게 뭐겠어요? 민기 얼굴이죠. 그럼 여기 화살을 쏴서 여기에 맞추는 사건들은 서로 독립일까요? 아닐까요? 세 명이 화살을 쏴서 여기에 맞춘다. 그럼 이 세 사건은 서로 독립일까요? 아닐까요? 내가 맞추는 사건을 A, 얘가 맞추는 사건을 B, 제가 맞추는 사건을 C라고 하면 이 A, B, C라는 건 독립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화살을 서로 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어? 물론 화살을 향해 맞아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런 건 되게 미약하니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걸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사건이 있어. 이런 거 구별하기 쉬워, 얘는. 얘 같은 경우는 구별하기가 쉬운데 A라는 사건이 주사위를 하나 던져서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해봐. B라는 사건을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해봐. C라고 하는 사건을 6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해봐. 그러면 이 세 사건은 서로 독립일까요? 종속일까요? 얘를 이제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알겠어? A와 B는 서로 독립이야, 종속이야? 잘 모르겠지 않아? 자, 그러면 결국 독립이라는 말을 따질 때는 우리가 수학에서 독립이라는 말을 따질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이건 이따 이걸 먼저 설명하고 할 건데 우리가 독립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어. 일어나는 게 있는데 뭐가 일어나냐면 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얘가 뭘까 결국은? 자, 도연아 이게 뭘까? 자, A와 B는 서로 독립이야. 그럼 이 확률이 얼마게? 잘 생각해봐. 자, A와 B는 서로 독립이야. 영향을 끼치지 않아. 그럼 저 확률은 얼마게? 0 아니야. P, B랑 같다는 거 이해하냐? 내 말 이해하냐? 왜냐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날 확률엔 변함이 없다고. 알겠어? 지금 무슨 말이냐면 A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B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얘랑 같다고. 내 말 이해하지? 자, 그러면 얘에서 우리가 나오는 게 뭐냐면
아까 조건방률의 정의에 따르면 얘는 PA분의 뭐로 쓸 수 있었어? PA 교비로 쓸 수 있었지. 요게 PB가 되는 거잖아. 알겠어? 그래서 나오는 식이 있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요게 PA 곱하기 PB다라는 식이 나오게 된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A와 B가 독립이라는 말은 요 식을 만족시키는 거랑 필요충분 조건이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서 A와 B가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판단을 하려면 내가 얘를 계산해 볼 거야. 자, A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예요? 자, 2의 배수가 나오게 되는 확률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3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은 얼마예요? 3분의 1이고 6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은 6분의 1이죠. 그럼 내가 뭘 계산해 볼 거냐면 A와 B가 독립인지 아닌지가 궁금하다고. 잘 봐. A와 B가 독립인지 아닌지를 궁금하다면 얘네들을 계산해 보면 된다는 거야. 알겠어? 이거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자, 이거를 구별하는 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A와 B가 독립이면 얘를 만족한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알겠어? 자, 그러면 얘는 잘 봐.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니까 뭐가 되는 확률이야? 6의 배수가 되는 확률이니까 6분의 1이지. 얘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A와 B는 독립이 맞아. 알겠어? 근데 내가 A와 C를 한번 볼게. 그럼 PA교 C 같은 걸 한번 보면 얘가 얘네들의 곱을 만족시키는지가 궁금하다고. 그럼 A교 C라는 거는 6의 배수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6분의 1이잖아. 그럼 얘는 2분의 1이었고 얘는 6분의 1이었지. 얘네들의 곱이 성립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A와 C는 뭐가 되는 거야? 종속이 되는 거야. 비슷한 사건들이 나열돼 있지만 A와 B는 독립이고 A와 C는 종속이라고. 알겠어? 이걸 어떤 이론화 시키려고 하지 말고 얘를 만족하면 독립, 그렇지 않으면 종속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배반이면 요 확률은 뭐가 될까요? 얘는 무조건 0이죠. 배반이면 왜냐면 A와 B는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배반의 수식적 의미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라는 말 뜻이에요. 내 말 이해했어요? 진짜죠? 자, 그럼 어떤 걸 하나만 더 증명해 볼 거냐면 이런 거 하나만 더 증명해 볼게요. 어떤 거 하나만 증명해 볼 거냐면 A와 B가 독립이면 A 여집합, B 여집합도 독립일까? 이거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얘도 다 성립해. 이거 맞을까 틀릴까? 도현아, 이거 맞을까 틀릴까? A와 B가 독립이면 저런 것들이 독립이래. 맞을까 틀릴까? 얘 다 맞거든? 맞아? 얘 맞는데 얘가 맞는 걸 한번 증명해 볼게. 얘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A와 B가 독립이라고 했잖아. 왜 맨 위에 것만 증명해 볼 거야? 그럼 A와 B가 독립이면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었어? 얘를 PA 곱하기 PB로 쓸 수 있었지. 그럼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A 여집합이랑 B 여집합도 독립이라는 걸 보여주려며. 그럼 얘를 이 각각의 곱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이거 학교 시험에도 나온다. 잘 봐. 자, A와 B가 독립이면 각각의 여집합도 독립이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고 싶지 않니? 얘는 뭐야? 도현아 여기 봐. 얘는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지? 도현아 여기 봐.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PA 합 B로 쓸 수 있는 거 알아? 그럼 얘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어? PA, PB. 그 다음 뭐 빼줘? PA 교비를 빼주면 되지. A 합집합 B 확률을. 맞아? 그럼 얘는 또 어떻게 계산해? 1 빼기 PA, PB. 근데 A와 B가 독립이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며. 그럼 얘는 PA 곱하기 PB로 쓸 수 있다고. 내 말 이해하냐? 얘 뭐가 가능해? 인수분해 가능하냐? 1 빼기 PA. 맞아? 여기 플러스지. 그 다음 얘가 1 빼기 PB 이렇게 되지. 그럼 얘가 여사건의 확률에 의해서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준 거니까 여집합이 일어날 확률이고 얘도 B의 여집합이 일어날 확률이지. 그래서 요 식이 요게 된다는 걸 증명한 거야. 알겠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내 말 이해했냐? 독립시행의 확률이거든. 자,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 주사위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했냐면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뭐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뭐 4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 또는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3 또는 4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을 구하라. 그런 건 없죠. 네, 어쨌든 그런 걸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근데 우리가 어떤 시행을 할 거냐면 지금은 한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질 거예요.
그래서 주사위를 예를 들어 4번 던지는데 4번 던진다. 그 중에서 한 번만 3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을 구하라. 이런 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잘 봐. 성아 졸려요? 자, 주사위를 4번 던지는데 한 번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처음에 3의 배수가 나올 수도 있죠. 두 번째 3의 배수가 나올 수도 있고, 세 번째 3의 배수가 나올 수도 있고, 네 번째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죠. 이 각각의 확률을 다 더하면 돼요. 그럼 처음에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나머지는 6분의 5의 세제곱인가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니죠. 틀렸죠.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이고 3분의 2의 세제곱이죠. 얘도 3분의 2, 3분의 1, 3분의 2, 3분의 2니까 얘랑 똑같죠.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죠.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의 세제곱인데 이런 게 몇 개 있어? 4개 있는 거야. 알겠어? 근데 이 4번 중에 한 번이라는 걸 어떻게 쓰고 싶냐면 요 4라는 걸 그냥 4라고 쓰지 말고 4번 중 한 번이잖아. 그러니까 4C1로 이렇게 써봐. 오케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확률이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그러니까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이 둘 중에 확률, 두 가지의 확률밖에 나오지 않은 경우. 내 말 이해했어? 그래서 얘를 이제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n번 중 r번 일어난다. r번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어. 일어날 확률은 p, 일어나지 않는 확률을 q. 이렇게 쓰면 이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n번 중에 r번 일어난다. 일어날 확률을 p, 일어나지 않는 확률을 q.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여기서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은 확률을 더하면 항상 뭐야? 이걸 두 개 더하면 항상 뭐야? 1인 거지. 그러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확률을 이렇게 구하는 것을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부른다고. 내 말 이해했냐? 진짜로? 이거? 이거 많이 봤지. 2항 정리에서 많이 봤지. 두 개만 딱 예를 들어볼게. 자, 오지선다형 문제가 있어. 오지선다가 뭔지 알지? 오지선다형 문제가 너네 맨날 시험 보니까 왜 하필 오지선다형일까? 삼지선다형이었으면 확률이 더 높아졌을 텐데, 혹은 십지선다형이었으면 애들이 찍지 못할 텐데 왜 하필 오지선다형일까? 그런 거 궁금해 본 적 없어? 그것 좀 한번 연구해봐. R&E로. 괜찮지 않냐? 그런 거? 과제 연구로. 왜 하필 오지선다형 문제에 객관식이 많을까에 대한 거를. 주제는 그렇게 찾는 거야. 사지선다형이 더 많아? 열 문제가 있는데 8문제 이하 맞을 확률. 자, 이런 거 구하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잘 봐봐. 오지선다형 문제가 10문제 있는데 이 문제 중에 8문제 이하가 맞게 되는 확률을 구하래. 그럼 내가 전체 경우에서 전체 확률 1에서 못 빼주면 돼. 9문제나 10문제를 맞을 확률을 빼주면 되잖아. 그럼 내가 전체 확률 1에서 9문제를 맞을 확률 이렇게 쓰고 10문제 맞을 확률 이렇게 쓰면 얘네들을 빼주게 답이라고. 그럼 얘를 구해보자. 그럼 9문제를 맞게 되는 확률은 얼마야? 10문제 중에 9문제를 맞는 거지. 내가 문제는 맞거나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럼 맞을 확률이 2분의 1이지. 2분의 1의 9승. 맞게 되지 않은 확률. 틀릴 확률도 2분의 1이지. 맞아? 맞거나 틀리거나. 자, 10문제를 모두 맞을 확률은 10개 중에 10개를 모두 다 맞춰야 돼. 알겠어? 근데 얘는 맞을 확률과 틀릴 확률이 둘 다 2분의 1로 같으니까 요 곱해서 항상 2분의 1이 10승이야. 그럼 얘 2분의 1이 10승이고 얘도 2분의 1이 10승이고 얘는 10이고 1이고 그럼 2의 10승분의 11이지. 맞아? 그럼 내가 구하고자 확률이 얼마라는 거야? 1024분의 얼마라는 거야? 1013 이렇게 나오는 거냐? 1에서 빼주니까 이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라고. 이해했어? 이렇게 계산하는 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나 틀렸는데? 맞을 확률과 맞게 오지선다형인데 왜 이렇게 풀었지? 자, 오지선다형이니까 맞게 되는 확률이 얼마야? 5분의 1이지. 틀릴 확률은 5분의 4. 얘는 5분의 1. 얘는 계산이 불가능하네요. 그냥 요게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뭐 계산 좀 이쁘게 정리할 수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면 알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의 검사원이
정상품을 불량품으로 판정할 확률이 0.1이래. 그리고 불량품을 정상품으로 판정할 확률은 0.1에 5개를 검사하는데 그 중에 4개는 정상이고 1개가 불량으로 원래는 되어 있는 제품이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정상은 3개, 불량은 2개로 판정하게 되는 확률을 구하래. 무슨 말인지 이해했냐? 어떤 검사원이 이렇게 판정하는 확률들이 나와 있고 실제로는 4개가 정상이고 1개가 불량인데 내가 검사했을 때 정상을 3개, 불량을 2개로 판정할 확률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할까? 경우를 나눠야 돼. 자, 경우를 어떻게 나눌래? 도윤아, 경우를 어떻게 나눌래? 제대로 뭐 잘 봐. 원래는 정상이 4개고 불량이 하나야. 근데 내가 판정을 했을 때 정상을 3개, 불량을 2개로 판정할 확률을 구하래.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요 1개 불량인 애를 잘 봐봐. 1개 불량인 애가 1개로 불량이 판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얘는 정상으로 판정하고 이 정상 4개 중에 2개를 불량으로 판정할 수도 있지. 그래서 경우가 2가지로 나뉘는 거라고. 알겠어? 그 경우가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불량 1개를 정상으로 판정할 확률과 두 번째는 불량 1개를 불량으로 판정할 확률. 이 2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건을 A라고 이 사건을 B라고 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이게 서로 배반이니까 2개를 더하면 돼. 알겠어? 그럼 이 확률이 얼마게? 불량 1개를 정상으로 판정할 확률은 불량을 정상으로 판정했으니까 일단 0.2지. 맞아? 그럼 이 4개 중에 몇 개를? 2개를 불량품으로 판정해야 되잖아. 그럼 확률이 얼마야? 4개 중에 2개를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판정할 확률이 0.1이었잖아. 맞아? 그럼 제대로 정상품으로 판정할 확률은 얘지. 이해했어? 다시. 두 번째는 불량 1개를 불량으로 판정한대. 그럼 불량을 불량으로 판정하는 거는 얼마야? 0.8이지. 이해했냐? 그럼 이 남은 4개에 대해서는 몇 개를? 3개를 정상으로 판정해야 되지. 맞아? 그럼 4개 중에 3개를 정상으로 판정한다. 정상으로 판정하는 확률은 얼마야? 0.9지. 그럼 나머지 하나는 불량으로 판정해야 되니까 얘야. 이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PA고 내가 구하고 싶은 PB인데 내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PA 또는 B가 A, B가 서로 배반이니까 이 2개의 확률을 더하면 돼. 그럼 얘를 위에 거 계산하면 0.23328이고 0.0097이라 0.243이 나와. 정수기 있으니까 계산해야죠.